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검찰 수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해 12월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도 받았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당시 행정국장을 하면서 이 네. 성남FC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왜냐하면 네이버에 가서 직접 협상도 하고 돈을 받는 이 절차들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은 그 한 번 조사 받은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그 공소장에 그러니까 공범으로 일단 기재는 돼 있습니다. 예, 공범으로요. 예, 아직 그래서 뭐 정식으로 뭐 기소가 된다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일단 입건된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수사를 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옆에서 비서실장을 했지만 많은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주요한 인물로는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한 번만 조사받았지 나머지 사건 관련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각종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쌍방울 등 사건은 사실상 정무적인 책임을 맡았던 지금 구속된 정진상 씨가 핵심으로 한 것이고 결정을 한 것이고 예. 이분은 뒷마무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분을 어떤 주범이나 어떤 이런 걸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사실은 완전 공무원 출신입니다. 구급 네. 공무원 시작해서 쭉 승진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수사를 받게 되면 엄청난 압박을,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속 이제 이 수사 문제와 거론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옆집 문제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 GH공사에 이제 그 본부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사는지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옆집에 GH 그 공사에 기숙사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런 정황들이 있고 최근에는 쌍방울 수사 관련해서 법정 진술이 나왔어요. 네. 그날 비서실장으로서 이제 조문 와서 남북 어떤 이 관계가 쌍방울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뜻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분이 아주 중점적인 조사 대상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왜 이 검찰 때문에 그랬다, 강압수사 때문에 그랬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당시에 작년 12월 달에 조사받을 때도 당시 모든 걸 다 영상으로 녹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이 보통 우리가 상주로 봤을 때 그렇게 압박을 받았다는 걸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이재명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연히 이 대표 때문이죠. 왜냐? 이 모든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결정한 사건들입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라는 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장이 결정하고 지사가 결정한 거를 본인이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때문인데 근데 본인은 본인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예. 게 보면 이 대표의 책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본인은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겠다. 그런 네.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면은 지금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뭐 성남 FC도 그렇고 쌍방울 얘기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합숙소 의혹까지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을 것이다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검찰이 자꾸 부르니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조사를 영상 녹화를 한 번 했겠지만 그럼 조사를 한 번만 했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번 조사를 받았다. 그럼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저런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현종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정말 일을 했을 뿐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러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따져봐야 되고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관련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꾸 물어볼 때 그럼 죄가 있는 쪽으로 물어보겠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주변 관련된 사람들 얘기까지 하면서 다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있었던 일 맞고요. 그 맞는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이분이 뭔가 감추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하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분이 정말 명백하게 본인은 본인의 업무만 했을 뿐이고 불법적인 일이 없는데 검찰이 자꾸 본인을 불법적인 일이 있는 것처럼 엮으려고 했다고 하면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거나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도 없는 부분까지 만약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 쌍방울 전문가인 것도 그래요. 아니
도지사가 못 가거나 아니면 성남시장이 못 가면 어디 행사나 아니면 조문에 비서실장이 가는 거예요, 대신.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못 가시면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게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관돼 있는지 안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불법이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추측은 얘기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저분이 받았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만 했을 뿐인데 왜 본인한테 이런 그 뭔가 죄가 있는 듯이 자꾸 조여오는 것에 대한 어떤 네. 그 불만 이런 부분들도 뭐 압박 이런 부분들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상황은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는 전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들어서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시키면 안 하면은 찍히고 그다음에 이게 다 누락되고 승진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또 안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해주자 생각하다가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전모 씨, 이 대표는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영상 녹화를 했다 이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성규 의원님.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그 이현종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장에 성남 FC 사건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에 23번의 이름이 전 씨가 등장을 해요. 공범으로도 또 적시가 돼 있고. 예. 자, 이때 그 네이버 측에서 이 돈을 낼 테니까 그러면 돈을 받았다는 문서를 좀 남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전 씨가 문서로는 곤란하고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민단체가 있으니 이곳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는 걸로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네. 단순히 그 전 씨 정도가 공무원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당시의 사실관계를 증언을 해달라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해서 남긴 게 전부고 나머지는 전 씨의 유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6시간 45분 만에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아들였는데 예. 물론 시신 부검 영장이 그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도 있었고 뭐 조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니 좀 기다리시라 이랬는데 상식적으로 6시간 45분을 이 대표를 인근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거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급적 좀 지금은 조문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 사실상의 거절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시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비명계에서는 이게 이 대표가 조문을 사실상 거절당한 팩트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날 수 있지만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한시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6시간 45분 만에 조문을 했다는 거는 이 대표와 전모 씨의 이 그 10년에 걸친 인연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뭐 6시간 45분 만에 캄캄해질 무렵에 가서 이 조문을 했다는 것도 23분 만에 나왔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한민수 대변인이 그 답변을 했잖아요.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고 서로 이렇게 힘드실 텐데 힘을 내라. 자, 이런 과정도 상당히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검찰의 조사는요. 보도를 보면서 유족들의 그 얘기를 취재한 기자들을 제가 좀 이렇게 그 기사를 보니까 유족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상당히 본인이 그런 보도를 보면서 자기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 데 대해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 내가 이거 검찰로부터 조만간 또 정식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나가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내가 가서 만난 사진 찍힌 것도 있고 그쪽에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내가 사인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뭐라고 할 건가 이 고민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본인이 느꼈을 것이지 외력에 의한 압박이 뭐 이분을 그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좀 전에 박성규 의원께서 희망살림을 통해서 성남FC에 후원을 요구했다. 이것은 검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데 누가, 그러니까 전 씨가 아니면 네이버가 이것을 누가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 공무원인 전 씨가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 아니겠냐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책임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공무원은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1978년도에 그러니까 그 구에 성남시의 지역 이제 사무소의 공무원으로 구급으로 네.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2010년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되면서 2013년도에 이제 비서실장 발탁을 됐어요. 그리고 아마 구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때 네. 이분이 3급으로 승진했다는 게 기사도 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이례적으로 발탁이 됐던 인사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정년이 1년을 남았는데 1년이 남으면 그 정년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 내게 많이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경기도로 넘어갔어요. 네.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기도에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혜치공사 그러니까 본부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서는 사실상의 어떤 이 주변 이 행정적인 문제를 온전히 다 해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유동규 씨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추측한 데는 이분이 여러 가지 세세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있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사가 지금 다방면으로 다 진행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하는 수사가 그러니까 이분도 심리적으로 본인이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정무직 공무원들은 함께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네. 그러나 늘공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잘못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될 경우는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예. 아마 이 유서에도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 좀 저거 관속을 잘 하라든지 그다음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마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지금 어려운 힘들어하는 왜 유한기 씨라든지 김문기 씨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렇게 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예전에 보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본인이 뭔가 결자해지를 할 경우에는 줄어들 텐데 문제는 자꾸 이것이 책임이 밑 단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제 압박들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에 가서는. 네. 근데 그 진술을 제대로 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심리적인 갈등들을 많이 느꼈을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례적으로 발탁된 전모 씨. 전모 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요, 유능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답했다는 게 지금 민주당 얘기입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제는 성남FC와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 만약에 이제 전 실장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피의자였을 거고 이제 피고인도 됐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참고인 증인으로서 의미 있는 진술이 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을 갖다 떠나셨으니까 남은 것은 유서밖에 없는데 네. 원래 증거라고 하는 건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유서의 내용상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 유서를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검사가 이 유서를 증거로 쓸 것인가.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의 유서가 쓰이는 게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쓰이는 것이 유족들한테는 탐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겠죠. 검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 유서를 그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유서가 결정적인 유일한 증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다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판부인데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부가 하는 거니까
판사님들도 아마 이런저런 뉴스는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그 나름대로 이제 심증을 형성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서가 재판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쓸 말씀이신가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유서를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검찰이나 유서로 이제 그 제시하지는 증거로 그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